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이제 저녁 시간 마지막 방송입니다. 방송이고 토요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바쁘셨을 거예요. 저도 뭐 정신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루가 빨리 지나가네요. 빨리 지나가고 또 태풍도 온다고 하니까 지금 어수선하고 난리예요. 태풍이 제발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 일본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아직 경로를 보니까 이 남해안 쪽으로 상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태풍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태풍 준비 대응 잘 하셔야 돼요. 예전에 그 매미때 태풍을 한번 겪어봤는데 그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보면 그 바닷물이 막 60까지 끌어올라가지고 그 인명 피해도 컸고 인명 피해가 컸어요. 사람들도 많이 죽고 해가지고 두 번 다시 이제 그런 태풍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번 태풍은 상당히 좀 크더라고 보니까 초강력 태풍이에요 벌써. 하여튼 그 태풍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지금 원달러 환율이 보니까 14년 만에 1360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이제 40일 만에 다시 열렸다고 하네요. 또 기획재정부가 이제 교육부와 함께 이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위해서 공개 토론을 열고 이제 본격적으로 말의를 이제 맞댄다고 합니다. 그 3일날 이제 기재부에 따르니까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하고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뭐 김주연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그 금융감독원장, 뭐 최상목 경제수석, 하여튼 경제 관련된 인물들은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이제 5일날 오전에 서울 명동 그 은행회관 14층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이제 개최한다고 합니다. 5일날. 지난 7월 28일 그 개최 후에 40일 만에 다시 열리는 비상 거상 거금 회의예요. 이날 회의에 보니까 매파의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잭슨홀 미팅에서 강력한 금리 인상 기조를 발표를 하니까 이 불안해지는 경제 상황을 이제 점검을 해가지고 대응 방향을 논의할 목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거죠. 외환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전날 종가보다 7.7원 정도 올라서 달러당 1362.6원에 마감을 했고 종가 기준 그 1360원을 돌파한 것은 금융위기 시절 2009년 4월 1일 이후 13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 지난달 보니까 무역 수지가 94억 7천만 달러 적자예요. 적자. 12조 7천억. 그래가지고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56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무역 적자도 이제 심상치 않습니다. 전 시간에 이야기했죠. 하여튼 국제 유가 고공 행진에 환율 상승 악재까지 더해진 결과가 지금 현재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가 이제 언제 흑자 전환이 될지는 재정 당국 역시 예측하기 어려운데 추경호 부총리는 전날 그 국회 예결특위 전체 회의에 출석을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시기를 예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중국의 이제 봉쇄령도 있고 대외 여건 등 봐야 한다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어서 또 추 부총리가 이제 본인이 이제 취임하면서 일성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 현재는 복합 위기다. 그래서 이 위기는 오래 간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또 기재부에 비상경제 TF부터 만들었다고 이제 답을 더합니다. 장기화가 예상된다는 답을 애둘러 말한 겁니다. 본인도 상당히 불안하겠죠. 이제 총리 됐는데 이게 또 경제 상황이 또 안 좋다 보니까 하여튼 그 7일 날엔 기재부하고 교육부 합동으로 이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도 이제 개최가 된다고 하네요. 보니까. 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소득세, 법인세, 뭐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하고 뭐 상속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 이 내국세랑 연동이 된다. 무슨 세금이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 하여튼 교부금은 내국세 20.79%하고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데 결국 경기가 좋아가지고 내국세 세수가 증가하면은 연동해서 늘어나는 구조라고 하네요. 그래서 정부가 내년 그 지방 교부세 및 교육 교부금은 한 152조 6천억 정도 돼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한 22조 정도 5천억 정도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회복세에 함께 경기가 살아나면서 덩달아 이제 세수가 이제 증가한 까닭이에요. 다만 현재 교육 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에만 사용할 수 있어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뭐 일단은 이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하여튼 그 환율 때문에 지금 난리라는 거죠. 난리다. 상당히 안 좋다는 걸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베어마켓은 이제 끝났다, 뭐 랠리는 끝났다는데, 지금 보니까 하여튼 올 들어서 내리막길을 걷던 우리 증시도 이제 8월에는 이제 상승장을 보였는데, 증시 기사들을 보면은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는 그런 용어를 많이 접할 거예요.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 증시에서 자주 언급되는 그 베어마켓하고 그 불마켓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주식시장에서는 그 황소는 상승을 의미하는 거야. 황소는 상승을 의미한다. 그래서 불마켓이라는 그런 불마켓 정의는 이제 장기간에 걸친 상승장을 의미하는데, 반대로 곰은 하락을 의미합니다. 그 베어마켓이라죠. 베어. 그 장기간에 걸친 약세장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러면은 베어마켓 랠리는 뭐냐? 예상하셨듯이 여러분들도 약세장을 의미하는 베어마켓하고 상승 장세를 의미하는 랠리 합성어죠. 그 약세장 속에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그런 반등 장세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명칭이 붙게 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황소와 곰이 대체 증시와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도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유력한 것은 황소와 곰의 공격하는 모습에서 유래되는 겁니다. 황소는 뿔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서 공격해가지고 상대를 제압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연상시키는데, 반대로 곰은 자신의 앞발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기 때문에 공격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연상시킨다는 그런 주장이 이제 설득력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대체로 강세장이 많아요. 그래서 주가는 대체로 경제 상황과 함께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주가 차트를 10년 이상 기간으로 보신다면은 우상향하는 흐름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미국 증시를 한번 예를 볼게요. 미국 증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보면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한두 번의 위기를 제외하고는 강세장이 계속됐어요. 그 강세장은 속도가 완만하고 기간이 길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반면에 황소가 이끄는 강세장에도 중간중간 약세장이 나타납니다. 2011년이 대표적인데, 금융위기 이후에 강세 흐름을 이어가던 글로벌 증시가 2011년 8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발작을 합니다. 나스닥도 단기간 20% 가까운 그 급락을 보이고 약 5개월간 약세장이 이어집니다. 20년 2월 말에는 코로나 또 팬데믹이 발생했죠. 그 나스닥 지수가 고점인 9,838포인트에서 6,631포인트까지 막 쭉 빠집니다. 그냥 빠지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거는 이 32%가 폭락하는 일이 불과 한 달 사이 일어났다는 거야. 30% 넘게 상승하려면 최소한 5개월 이상 걸리는데, 약세장은 짧고 하락폭도 크다는 거죠. 이처럼 그 베어마켓은 단기간에 매우 가파르게 하락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증시가 우상향하겠지만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큰 폭으로 그 급락하는 그 베어마켓이 닥쳤을 때는 두려움을 이겨내기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손실을 복구하는데도 상당 기간 시간이 걸려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한 달간 상승하는 거 싶더니 다시 또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약세장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도 시장을 면밀히 좀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라고. 이제 베어마켓, 뭐 불마켓 대충 알려드렸죠, 제가. 지금 그러다 보니까 또 약간 우리가 뭐 또 하락장이 또 맞이하다 보니까 사만전자 갈까봐 또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한두 명이 아니야.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오죽했으면 진짜 손절을 해야 하나, 뭔가 손절 해야 하는지, 지금 존버가 답인지 상당히 지금 애매하고 힘들고 고민스러울 겁니다. 반토막 날 것 같다, 답답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손절은, 제 인생에 손절은 없어요. 손절은 없고 그냥 끝까지 가는데, 대부분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손절을 하시고 가는 분도 있고, 조금 올라왔을 때 본전 왔을 때 이제 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최대한 좀 참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금액이라기보다는 그 돈이죠. 돈 가지고 있는 돈의 속성을 봐야겠지. 이게 긴급 자금이냐 장기 자금이냐. 긴급 자금이면 어쩔 수 없어요. 손실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다 생각하면은 한번 끝까지 버텨보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정 힘들면은 본전 올 때까지는 한번 참고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뭐 반토막까지 난다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렇게까지 뭐 삼성전자가 허접한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오만전자 초반에서 헤맬 것 같아요. 헤매다가 나중에 되면은 다시 또 반등을 할 겁니다. 좀 시간이 좀 걸려요.
하지만 뭐 횡보도 좀 오래 할 테고 하락하다가 상승하다가 약간 사이클 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밤늦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그래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고민도 하지 마세요. 너무 고민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에요. 계속 가슴만 쓰라는 거예요. 가슴만 쓰라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토요일이 밤인데 편안하게 쉬시고 아, 꿀잠 주무시고 꿀잠 주무시고 또 잠 자고 일어나면은 또 여러분들의 뭐 걱정과 근심도 좀 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편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기까지만 하고 쉬도록 할게요. 하여튼 여러분 수고하셨고 편히 쉬시고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